고향의 나무. 1. 실향의 아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5이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특히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그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 집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 수백 년은 된 나무였을 거야. 영수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곳은 그의 놀이터였고 쉼터였으며 꿈을 꾸는 공간이었다. 여름이면 무성한 잎사귀가 만들어내는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곤 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린 홍시를 따 먹으며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웠다. 1950년 6월 그때 영수는 15살이었다. 전쟁이 터졌고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아버지는 영수와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을 데리고 급히 집을 나섰다. 잠깐만 피난 갔다 오는 거야.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영수는 뒤돌아보며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다. 그의 여름 감나무는 푸른 잎으로 가득했다. 가을이 오면 다시 돌아와 그 감을 따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흥남 부두에서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배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영순의 가족은 겨우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5 식구가 몸을 웅크렸다. 거제도 수용소를 거쳐 부산에 정착했다. 판잣집에서 시작한 피난 생활은 그대로 영수의 인생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곧 돌아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남쪽에서의 삶. 부산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영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먹고 살기가 빠듯했다. 25이 되던 해 영수는 같은 실향민 출신인 순이를 만났다. 순이도 함경도가 고향이었다. 두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자. 영수와 순이 부부의 다짐이었다. 두 사람은 악착같이 일했다. 영수는 부두에서, 순이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였다. 첫째 아들 민수, 둘째 딸 미영, 막내 아들 진수가 태어났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수는 자주 고향 이야기를 들려줬다. 특히 마당의 감나무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다. 아버지, 그 감나무 정말 그렇게 컸어요? 그럼 어른 5명이 손을 잡아야 둘레를 감을 수 있을 정도였지. 감은 달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달았어. 가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감을 얻어갔단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을 상상했다. 영수에게 그 감나무는 잃어버린 고향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으며 끊어진 뿌리였다. 3. 첫 번째 나무. 세월이 흘러 영수는 60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부산의 판잣집은 이제 제법 괜찮은 집으로 바뀌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영수의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했다. 여보, 우리 집 마당에 나무 좀 심으면 어떨까? 어느 날 영수가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다. 좋지요.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감나무를 심고 싶소. 영수는 묘목상을 찾아다니며 감나무 묘목을 구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심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봤다. 잘 자라거라. 고향의 그 나무처럼 크게 자라거라. 영수는 매일 아침 감나무에게 말을 걸었다. 이웃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영수에게 그 나무는 특별했다. 그것은 고향으로 가는 통로였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였다. 부산의 기후는 함경도와 달랐다. 감나무는 자라기는 했지만 영수가 기억하는 그 나무처럼 크고 튼튼하게 자라지는 못했다. 그래도 영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무가 작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70세가 되던 해 가을 감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열렸다. 손가락만한 작은 감 3개였다. 영수는 그 감을 따서 제사상에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고향의 감나무 열매를 드립니다.
눈물이 흘렀다. 고향을 떠난 지 50년, 부모님을 잃은 지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했다. 4. 정원의 시작. 75이 되던 해 영수는 큰 결심을 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그곳에 넓은 마당을 만들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마당이 필요하단다. 영수는 마당에 고향의 모습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감나무는 물론이고 배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를 심었다. 기억 속 고향집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었다. 우리 집 우물가에는 버드나무가 있었지. 영수는 버드나무도 심었다. 담장 옆에는 라일락을 심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야.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다. 고추, 상추, 배추를 심었다.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을 기억하며 이웃 사람들은 영수의 마당을 보며 감탄했다. 김할아버지 마당이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정작 영수에게 그 마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밤마다 고향집 마당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나무의 크기나 배치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기억과 정이라는 것을. 또 손주들과의 추억. 영수의 손주들이 자라면서 그의 정원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정원에서 뛰어놀며 자랐다. 할아버지, 이 감나무에서 감 따도 돼요? 그럼 따서 먹어라. 영수는 손주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처럼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름이면 손주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수박을 먹었다. 가을이면 함께 낙엽을 모았다.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고향 이야기 해주세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좋아했다. 영수는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큰 손자 준호는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조사해 왔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영수는 준호와 함께 앉아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북쪽에 두고 온 조상들, 피난길의 고난, 남쪽에서의 정착,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들려줬다. 할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살아냈단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니 모든 게 보람 있어.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성껏 기록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감동했다. 6. 정원의 완성. 80살이 되던 해 영수는 정원의 마지막 손질을 했다. 마당 한쪽에 작은 정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청진 고향집 마당을 그리며. 간단한 문구였지만 영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영수의 일상이 되었다. 계절마다 변하는 정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영수는 평화를 느꼈다. 봄이면 살구꽃과 자두꽃이 피었다. 여름이면 나뭇잎이 무성했다. 가을이면 감과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겨울이면 나뭇가지에 눈이 쌓였다. 여보, 이 정원 참 예쁘게 가꿨어요. 순이가 말했다. 영수와 함께 늙어가는 아내였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정원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7. 아들과의 대화.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민수는 아버지의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버지, 이 나무들이 모두 고향집에 있던 나무들이에요? 그렇단다. 내 기억 속에 있는 나무들이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세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15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야. 매일 보고 만지고 냄새 맡던 것들이지.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고향 생각뿐이었어. 힘들 때마다 고향을 떠올렸지.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그리워하는 그 고향은 이미 없다는 것을. 설령 북쪽에 가더라도 70년 전 그 마을은 없을 거야.
사람도 집도 나무도 모두 변했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당을 가꾸세요? 영수는 미소 지었다.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내가 죽으면 고향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겠지. 하지만 이 나무들은 남는단다. 너희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할아버지의 고향을 기억해줬으면 해.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 이 정원을요. 8. 이별. 85살이 되던 해봄, 순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영수는 아내를 정원 한쪽에 모셨다. 그리고 그 옆에 라일락을 한 그루 더 심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요. 여기서 영원히 함께 있읍시다. 혼자 남은 영수는 더욱 정원에 매달렸다. 나무를 돌보고 풀을 뽑고 물을 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정원과 함께 있고 싶단다.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다. 영수는 손주들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쳤다. 이 나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단다. 물은 이렇게 주고 가지는 이렇게 쳐야 해.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노트에 정성껏 적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정원을 지킬게요. 고맙구나.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 가을. 86살 가을, 영수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했다. 하지만 영수는 병원에 있기를 거부했다. 집으로 가고 싶소. 내 정원으로. 가족들은 영수를 집으로 모셨다. 영수는 정자에 누워 정원을 바라봤다. 가을의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올해 감이 유난히 많이 열렸구나.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다. 영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행복했단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할아버지, 손주들이 울먹였다. 이 정원을 부탁한다. 이 나무들은 할아버지의 꿈이고 기억이고 사랑이란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지킬게요,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그날 밤 영수는 꿈을 꾸었다. 고향집 마당에 큰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감을 따서 건네주었다. 아버지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왔구나. 집에 다 왔어. 영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10. 영원한 기억. 영수의 장례식은 정원에서 치러졌다. 그의 유언대로 그는 순이 옆에 묻혔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감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정원을 물려받았다. 그는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하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다. 할아버지, 제가 이 정원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준호는 정원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다. 고향집 마당의 사진, 피난길의 기록, 정원을 가꾼 이야기들을 모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같은 실향민들, 젊은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그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정원을 거닐며 감동했다. 이 정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군요. 고향을 잃은 슬픔과 새로운 땅에서 뿌리내린 희망이 함께 있어요. 세월이 흘러 준호도 나이가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증조 할아버지는 고향을 잃었단다. 하지만 이 정원을 만들며 새로운 고향을 만드셨어. 기억과 사랑으로. 감나무는 이제 정말 큰 나무가 되었다. 매년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 감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정원은 계속되었다. 봄마다 꽃이 피고 여름마다 나뭇잎이 무성하고 가을마다 열매가 열리고 겨울마다 눈이 쌓였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영수 할아버지가 처음 심은 감나무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었다. 고향의 나무를 그리워하며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이제는 누군가의 고향이 되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김영수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